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 중동 상황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특히 이 중동 지역이 이스라엘, 레바논 그리고 지금 이란 또 후티, 홍해 남쪽까지 완전히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5차 중동전 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미국도 아주 분주하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78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다라고 밝혔고 전차는 12대 격파, 장갑차는 21대 격파, 차량은 32대 격파, 특수장비는 6대 격파, 야포 28문 격파, 다련장 로켓 2문 격파, 무인 항공기 5대 격추, 미사일 2발 요격했다라고 전과를 밝혔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총 58의 교전을 했고 적의 공습이 매우 강하다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서로 각각 230여 명의 포로를 교환했는데 이게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러시아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지금 러시아가 뭔가 우위에 있는 이런 분위기를 엿볼 수 있죠. 요구를 했는데 다 들어준 거니까. 자, 우크라이나 총리는 올해 외부 지원 자금으로 370억 달러가 필요한데 이거 작년보다 50억 달러 줄인 거다. 우리 그러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전쟁 자금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가를 유지하는 국가 유지 자금이에요. 그래서 외부 지원 자금으로 370억 달러 필요한데 작년에는 420억 달러 지원받았는데 올해 우리 노력해서 더 줄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자꾸 부패했다고 욕하지 마. 그리고 좀 지원해줘.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미 국무부는 우크라이나에 휴전 강요한 적 없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최근에 미국이 지금 현재 전선에서 휴전해라 라는 압박을 한 것처럼 지금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질문이 나오고 하니 우리 그런 적 없다. 휴전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설정하는 거다. 자기네들이 결정하는 거다. 우리가 압박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 뉴욕타임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이 정부 선전전에 이제 지쳤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TV 틀면 방송 틀면 계속 우리가 이기고 있다. 우리가 공세를 펼치고 있다. 뭐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가 뭐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계속 이런다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여기에 환멸 그리고 지쳐가고 있다. 라고 하는데 뭐 이기고 있다 뭐 이런 거 국민 사기 상황에서는 좋겠지만 거짓말 자꾸 하면 믿음이 안 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영국은 러시아가 에너지 인프라 공격하는 대신 군수공업시설 집중 공격하고 있다. 최근에 뭐 미사일 100발, 200발 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이맘때만 해도 에너지 인프라를 집중 타격해서 우크라이나의 정전을 유도를 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야 이렇게 힘든데 전쟁 계속 해야 될 일이냐 이런 여론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 올해는 군수공업지대를 주로 때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물론 민간인 쪽에도 굉장히 많이 때리고 있습니다만은 작년보다는 군수공업 시설을 더 많이 때리고 있다. 뭐 이 말 아니겠냐라고 평가를 하는데 자, 그만큼 러시아가 작년에는 정말 긴박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민간인을 자극해서 심리전을 유도하면 안 될 정도로 러시아가 작년에는 정말 긴박한 상황이었고 이제는 러시아가 여유로우니 굳이 뭐 전쟁 범죄 이런 거 계속 비난받아가면서 민간인 대폭 공격하고 이 인프라 때리고 전력 인프라 변전소 발전소 때리고 할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여유로움을 가진 거 아닌가라고 분석을 할 수도 있죠. 파이낸셜 타임즈는 러시아가 중국을 우회한 첨단 기술 부품, 무기 부품이죠. 이거 수입이 10배 폭증했다. 그래서 2022년보다 2023년이 중국을 우회한 여러 가지 무기 부품, 첨단 부품 수입이 10배나 늘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이 러시아의 무기 생산이 아주 그냥 가동이 제법 잘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중국 덕분이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러시아는 브라티아 등 소수민족 여성들을 강제 징집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사진으로는 결코 보여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사진 등등을 봤는데 참호에서 러시아 군들이 몇 명이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클로즈업한 걸 보니까 여성들이고 이 동양계 여성이에요.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즉 몽골계 여성들이라 이거죠. 브라티아 공화국, 여기가 이 바이칼호 인근에 있는 몽골계입니다. 이 사람들 여성들을 강제로 징집해서 참호에 놔두고 지금 죽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건데, 야, 이런 것들 정말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S-200 지대공 미사일을 지대지로 쏘는 방식, 그리고 개량된 넵튠 지대함 미사일 등으로 장거리 공격을 시도했고 그걸 다 막아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라이바가 그린 지도인데요. 이 오데사 쪽에서 뭐가 많이 날아오고 있죠. 그래서 이 노보로시스크 그리고 크림, 세바스토폴 이쪽으로 뭔가가 많이 날아오는데, 이것들이 S-200 지대공 미사일을 이걸 지대지 용도로 쏘고, 그리고 넵튠, 이건 아마 멀리 날아가는 거, 이건 넵튠 같습니다. 이걸 이제 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다 막아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바는 친러시아 오신트죠.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쿠판스크 방면에서 러시아 공격을 지속적으로 격퇴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리만 페르시 숲이 있습니다. 여기 남쪽으로 러시아군, 빨간색 점이 러시아군 한 100명 단위의 점이죠. 이게 지금 밑으로 진출하고 있고 그걸 지금 막아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크라이나는 베르보브 방면에서 진격을 하고 있고 적을 격퇴 중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 이 베르보브 완전히 그냥 지금 쪼그라들었어요. 원래는 노보 프로코피우카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도 베르보브 여기까지 이렇게 쑥 우크라이나군의 영역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베르보브는 완전히 러시아 영역으로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파란색 점들이 한 몇 개 있습니다. 이게 한 100명 단위의 점이죠. 우크라이나군이 베르보브 쪽으로 지금 치고 들어가고 있다라는 건데, 뭐 효과는 얼마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상황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제와 달리 와디가자 북부, 그러니까 노스가자 쪽, 그리고 중부 지역에 제일 많고요. 그리고 남부 지역까지 골고루, 그리고 이집트와의 국경 지역까지 골고루 이스라엘의 포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스라엘군은 지상전 추가 전사자가 어제는 없었다. 그래서 누적 175명 전사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밝혔고, 또 이스라엘군은 서한 지구에서 작전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툴카렘이라고 하는 도심을 완전히 장악했다라는 건데,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서한 지구죠. 서한 지구에서 여기 지금 구석에 빨간색 총마크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던 마크인데, 여기를 완전히 그냥 장악했다. 시가지 자체를 장악하고 여기에 있는 소탕전을 벌이고 있다. 즉 이제 전투가 서한지구에서 벌어지고 있고 가자지구는 그냥 폭격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군은 구출작전을 시도하던 중에 피랍자 인질 한 명이 추가 사망했는데 인질은 25살의 남성이라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가자지구의 제노사이드, 그러니까 지금 이 학살 행위죠. 이스라엘을 학살 행위하고 있다고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혐의를 그런 혐의를 가지고 ICJ 국제 형사재판소에 제소했다라는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말 기가 찬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베이루트를 폭격한 그래서 7명의 고위층 하마스 등등이 죽었죠. 그게 이스라엘의 소행이라고 의심할 만한 증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이스라엘도 우리가 했다라고 이야기 안 했는데 그거 누가 봐도 지금 이스라엘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미 국무부의 이런 발언에 대단히 좀 유감스러워요. 저는 아시다시피 친미주의자죠. 저는 친미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참 미국이 국제적인 신뢰를 얻으려고 하면 이런 말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누가 봐도 아닌 것을 맞다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또 누가 봐도 맞는 것을 아니다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신뢰도만 상실될 뿐이죠. 그래서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바이든 대통령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모두 전쟁에 대한 욕심이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서로 뭐 전면전 한다. 또 특히 헤즈볼라는 전면전 선포하고 선전포고하고 지금 뭐 계속 알려드리겠지만 이 이스라엘 총참모장도 가서 계속 뭐 전쟁하겠다고 하고 하는데 전쟁에 대한 욕심이 없다. 이 말은 서로 전쟁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다.
좀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좀 안 하는 게 미국의 신뢰성 유지에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존 커비 안보보좌관은 중동 어떤 국가 그리고 어떤 세력과도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도 웃기죠. 지금 최후 통첩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후티에게. 그런데도 어떤 세력과도 갈등 원하지 않는다. 참 희한합니다. 자,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 방문을 통보했습니다. 목요일 밤 지금이죠. 워싱턴에서 출국하는데 원래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텔아비브 방문해서 인질 또는 또 휴전 협상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이 베이루트 공격하는 이 사건 터지니까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방문을 취소했죠. 그리고는 다시 이제 하루 이틀 지나서 다시 뭔가 조율할 어떤 그 의견이 생겼는지 다시 이제 출국한다라는 건데 자기네들이 뭐 그 베이루트 공격한 거 가지고 이스라엘 그렇게 강력하게 비난해놓고 이스라엘 소행 의심이 없다라고 하는 참 이런 이야기를 하니 기가 차는 겁니다. 자, 할레비 이스라엘군 총참모장은 북부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북부 전선 전투 준비 최고조에 이르렀다 라는 건데 이렇게 북부 지역 방문해서 여기 지금 포격하고 있는 거예요. 포격하고 있는 걸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투 준비 동료를 총참모장이 전선에 직접 가서 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서로 지금 전쟁 안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니 기가 막히죠. 자, 카타이브 헤즈볼라 즉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내 무장 세력이죠. 이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시리아의 데이르 아조르 미군 기지를 공격을 했는데 우리가 했다라고 밝히는 성명서입니다. 자, 여기에 드론으로 공격하고 기관총 사격도 하고 자, 이래서 드론 공격은 미국이 시리움을 통해서 이제 막아내고 이런 대공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 계속 지금 뭐 미군 기지가 두들겨 맞고 있는 동네 북이 되고 있습니다. 왜?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좌시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미상의 이라크 군벌, 어딘지 모르는 이라크 군벌이 우리가 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시리아의 알탐프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시리아 동북부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인데 여기 또 공격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이라크에서 시리아에서 계속 동네 북처럼 두들겨 맞고 있는 미군인데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더 이상 좌시만 하지 말고 진짜로 뭔가 액션을 취해주기를 바라는데요. 바로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미국과 13개국이 후티 반군에게 최후 통첩을 날린 것에 대해 후티가 미사일 공격으로 응답하며 항전 의지를 밝히고 나섰습니다. 솔레이마니 추모식에서 대규모 테러 공격을 당한 이란은 이번 사건을 이스라엘 소행으로 규정하고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보복 타격을 예고했습니다.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13개국이 현지 시각 1월 3일 후티 반군에게 홍해 해상교통로 위협을 멈추라는 최후 통첩을 보낸 직후 후티가 홍해를 이동하던 선박에 대함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하며 미국과 싸움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후티 국방부는 현지 시각 1월 4일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홍해에서 항해하던 몰타 선적 화물선 CMA CGM 테이지호를 향해 대함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화물선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은 표적에 명중하지 못하고 빗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티 국방부는 우리의 표적이 된 상선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점령된 팔레스타인의 항구로 향하고 있었다라며 우리는 시오니스트들에 의해 불법 점령된 팔레스타인으로 향하는 선박은 이유 불문 공격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후티의 이번 공격은 서방 세계의 최후 통첩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통보인데요. 이번 공격 직후 미 해군은 홍해 중부 해역에서 미국, 이스라엘과 관련된 일부 상선들에게 항해 중단을 요청하고 모종의 군사작전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이번 최후 통첩을 보내기 전 후티의 주요 미사일 기지와 군수시설 표적화 분류 작업을 마치고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현지 시각 1월 4일 미국은 카타르에서 RC-135W 리벳 조인트 정찰기 기체번호 62-4131 기체를 출격시켜 예멘 북서부 방공망 작전 동향 파악 정찰 임무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징후는 프랑스와 지부티에서도 관측되었습니다. 프랑스는 현지 시각으로 1월 3일 프랑스 남부 파우 공군기지에서 다량의 탄약과 물자를 실은 A330 MRTT 다목적 급유기 임차 화물기인 안토노프 124를 출격시켜 지부티로 보냈는데요.
프랑스는 미국이 주도하는 13개국 최후 통첩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국가입니다. 미국 주도 연합국이 예멘을 공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도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직접 타격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발생한 솔레이마니 추모식 폭탄 테러 조사를 맡고 있는 이란 내무장관 아마드 바히드 쿠드스군 준장은 이번 사건은 저항의 축 세력으로부터 뺨을 맞은 이스라엘이 그 보복으로 배후에서 조종해 벌어진 일이라며 이 비겁하고 치졸한 짓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단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선임보좌관인 호자트 알 이슬람 호세인 타예브 역시 이번 사건으로 많은 이들이 순교했으며 이 사건은 순교자들의 피로 이스라엘 본토를 덮어 이스라엘의 붕괴를 앞당긴 사건이 될 것이라며 이스라엘 본토 타격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중동 상황은 베이루트 공습과 홍해 사태, 이란 폭탄 테러까지 연이어 발생하며 확전을 부추길 수 있는 거의 모든 악재들이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서방 측과 저항의 축 어느 쪽에서 먼저 방아쇠를 당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최후 통첩했죠. 후티 반군에게 미국과 13개국이 그랬더니 후티 반군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그냥 미사일을 상선에게 쐈습니다. 컨테이너 선박에 쐈는데 이 배예요. 이 배를 향해서 탄도미사일 2발을 쐈고 한 발은 전혀 엉뚱한 것으로 떨어졌고 한 발은 인근에 탄착되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 선박은 안전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후티는 최후 통첩을 무시하고 공격 행위를 하고 있고, 자, 이러면서 이 후티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팔레스타인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이제 다 없앨 것이다. 팔레스타인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그 자들의 항구로 이 배가 가고 있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쏘았다라는 거예요. 야,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 여기 이 항적인데요. 여기 있는 이 바다 홍해에서 이 지점을 이렇게 키워봤더니 이런 배들이 있어요. 다 머스크. 예. 머스크 해운회사의 배들이 지금 여기 속도 제로 상태에서 있는 겁니다. 즉 섰다는 말이죠. 정지했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미 해군이 정지시킨 겁니다. 왜? 더 내려가면 후티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서라 한 거고, 또 제가 어제도 알려드렸지만 이 아래에 미 항모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 항모전단은 일단 이 머스크사의 상선을 지켜주고, 이 머스크사 지나가면 무조건 때리겠다 했지 않습니까? 후티가. 그래서 머스크사 상선을 지켜주고, 그리고는 이제 이 남쪽에서 항모전단이 모종의 작전, 바로 후티를 때리는 작전 하지 않겠냐. 왜? 지금 여기 지금 다 서 있으니까 이제 이 예상을 하는데, 이런 것을 뒷받침하듯이 카타르에서 RC-135W 리벳 조인트 정찰기가 출격해서 이 지점에서 ADS-B를 끄고 밑으로 내려갔어요.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에서 껐어요. 밑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당연히 예멘 쪽을 정찰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멘의 여러 가지 통신 이런 것들을 감청하러 지금 내려갔다라는 건데, 이제 정말 폭격이 임박한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최후 통첩 13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을 비롯한 13개국에 프랑스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라고 제가 좀 아쉬움을 표현했는데, 왜? 프랑스는 항모도 있고 폭격할 수 있는 전투기도 많고 스톰 섀도우 장거리 대지 미사일도 있고 해서 괜찮은데 프랑스가 이름을 뺐다라고 했는데, 프랑스의 공군기지에서 대형 수송기 2대가 떴어요. 그런데 현지 워싱턴 소식통들의 주장에 따르면 탄약을 대량으로 실었다라고 하면서 떠서 이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갔다가 여기에서 다시 이제 이 연료 충전을 하고, 그리고는 중동으로 들어가서 아라비아 반도를 크게 우회해서 지부티로 들어갔어요.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옆에 있는 지부티죠. 이 지부티에 여러 나라들이 군사기지를 갖고 있지만 지부티는 군사기지 대여해줘갖고 지금 돈 벌어 먹고 이 국부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이 지부티에 프랑스 기지가 엄청나게 큰 게 있습니다. 해군기지도 있고 공군기지도 있는데, 그 공군기지에 라팔도 있어요. 라팔 전투기. 여기에 지금 탄약을 대량 갖다 줬다. 그래서 어쩌면 여기 있는 라팔로 바로 그냥 건너서 때리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작전을 프랑스가 하려는 거 아닌가. 비록 최후 통첩 13개국 이름을 올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할 일은 한다. 이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장면이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국적으로 완전히 전시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뭐 찍히고 있는 사진들인데요. 이 여성을 보십시오. 소총 메고 있습니다. 아마 예비군이거나 휴가 나온 여군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거리를 걸으며 소총을 메고 지금 거리를 걷고 있고, 방송국 앵커예요. 자, 저도 뭐 방송국 가서 방송을 하도 많이 해서 이 앵커 뒷자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참 눈에 선한데, 뒤에 여기 마이크 차고 있어야 될 이 공간에 권총을 차고 있습니다. 마이크는 의자에 내려놨어요. 지금 의자 마이크 여기 있네요. 마이크 송수신기 의자에 내려놨어요. 원래 이 자리에 지금 차야 되는데 거기에 권총을 꽂아놓고, 여기 지금 이제 평론가죠. 이 사람 저 같은 사람이죠. 평론가인데 여기도 지금 불룩합니다. 권총 차고 있다 이 말이죠. 언제 방송국으로 적들이 덮칠지 모르니 이런 개인 신상 보호 장비를 다 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은 길거리에 소총 메고 가고 있고 다 권총 차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전국이 전쟁 준비에 들어갔다. 정말 긴박하게 흐르고 있는데 계속 조사해서 생생하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